네, 솔님이십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저는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를 약간 비교하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우선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게 사용자가 작성한 고급 언어의 소스 코드를 이제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컴파일러는 이제 오브젝트 코드로, 그리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JVM 같은 머신 쪽에 전달하거나 인터프리터 쪽으로 전달하거나 해서 결국 사용자가 작성한 고급 언어를 이제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컴파일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컴파일러는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어셈블리 언어, 객체 코드, 기계어 같은 저급 언어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코드를 변환하기 때문에 프리프로세싱이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컴파일러는 어셈블러보다 더 지능적이며 모든 종류의 한계, 범위, 오류 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행 시간이 더 길고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요. 컴파일러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체 모든 프로그램을 검토한 후에 기계어로 번안하기 때문에 속도가 인터프리터에 비해서 좀 느린 편입니다. 장점은 이제 컴파일된 코드는 해석된 코드보다 더 빠르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화에 유리하고 디버깅 도구도 제공합니다. 단점은 구문 오류와 일부 의미 오류만 포착할 수 있고, 코드가 길수록 많을수록 컴파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의 유형 같은 경우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해서 생성된 코드가 실행되는 CPU나 운영체제와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파일러가 있고, 네이티브 컴파일러라고 해서 이제 컴파일러 자체가 동일한 유형의 컴퓨터 및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는 거, 그리고 부트스트랩 컴파일러로 이제 컴파일러는 언어로 작성된 컴파일러, 이 컴파일러로 저수준 언어의 코드를 고급 언어 코드로 변하는 이제 역수준의 컴파일러도 있고요. 소스 컴파일러, 언어 재작성자, 바이트 코드 컴파일러, 그리고 JIT 컴파일러. 이 저스트인타임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 런타임까지 연기해서 일반적으로 인터프리터 내부에서 실행이 되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소스 파일을 먼저 컴파일해서 고도로 최적화된 명령을 쓸 때 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포함하는 .클래스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바이트 코드 인터프리터가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고 나중에 이제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를 기계어 코드로 변환합니다. AOT 컴파일러랑 어셈블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작동 방식은 이제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최적화, 코드 생성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있고요. 이제 소스 코드는 먼저 컴파일러의 렉서에 의해서 테스트가 되고, 이 렉서 코드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식별자, 키워드, 연산자, 구두점 같은 토큰 단위로 모든 소스 코드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은 이제 컴파일러의 파스 쪽에서 수행을 하고요. 코드의 구문 오류를 검사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 대부분 이 구문 분석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 컴파일러는 이제 코드의 구조를 나타내는 추상 구문 트리, abstract syntax tree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분석은 이제 코드의 구문이 올바르고 그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구문 분석된 코드에 대해서 의미 분석을 수행하여 그 코드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타입 브리치, 선언되지 않은 변수, 잘못된 연산자 사용 같은 논리적 오류를 검사합니다. 그 다음 최적화 단계에서는 결과 코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최적화를 수행하고요. 이는 선택적인 단계로 그 불필요한 코드, 주석 같은 거 제거하고 명령어 순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렬하고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 생성, 컴파일러가 추상 구문 트리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코드 생성기가 어셈블리어 코드를 생성하고요. 이 코드는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이진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까지 컴파일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인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인터프리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고급 언어를 중간 언어로 변환하고 미리 컴파일된 코드랑 소스 코드 등을 포함합니다. 인터프리터는 이제 컴파일러랑 다르게 한 번에 프로그램의 한 문장만 번역을 하고요. 보통 컴파일러보다는 그 사이즈 면에서 작은 편입니다. 자료를 이제 목표 언어로 번역하고 이제 디버깅이 더 쉽고 사용한 메모리를 오류 위험이 좀 줄어들고 컴파일 언어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장점입니다. 다만 인터프리터는 그 해당 인터프리터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고 컴파일된 코드에 비해서 해석된 코드 자체는 좀 느리게 실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작동 방식은 이제 얘도 컴파일러랑 거의 유사한데요. 어휘 코드 입력 및 토큰화가 어휘 분석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터프리터가 렉서가 하던 사용자 입력한 코드를 이제 키워드 식별자 연산자 같은 토큰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을 맡고 있고 구문 분석은 마찬가지로 인터프리터도 코드를 이제 추상 구문 트리인 AST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드의 문법적 구조가 분석되고 트리 형태로 표현되는 거고요. 코드 해석 및 실행은 이제 컴파일과는 다르게 의미 분석 단계가 없고 바로 구문 분석된 AST 형태의 코드를 순회하면서 한 줄씩 해석하고 즉시 실행하는 게 인터프리터의 역할입니다. 실현병은 AST의 기계어 코드로 변환해서 실행되기도 하고요. 결과 출력 같은 경우는 코드 해석 실행 및 실행과 동시에 결과가 사용자에게 즉시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스트랙트 트리 같은 경우는 이 간단한 where B가 0이 아닐 때 A가 B보다 크면 A는 A-B고 B는 B-A라는 간단한 반복문을 앱스트랙트 트리 형식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테이트먼트 시퀀스가 시작되면서 where문과 return으로 분기가 남기고 이제 where문에서는 컨디션과 바디 영역으로 컴페어 단계, 브랜치로 이제 assign과 컴페어 단계, variable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반복문 안에 있는 거를 토큰 단위로 다 분할해서 그걸 코드 실행 순서에 맞춰서 트리 형태로 나타내는 게 AST, 추상 구문 트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 구문 트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의 추상적인 구문 구조를 트리 형태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의 각 노드는 소스 코드에서 발생하는 구문을 나타내고요. 일반적으로 컴파일러의 구문 분석 단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요구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프로그램은 중간 표현 역할을 하고 최종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런 자바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정확히는 하나의 논리 블록 단위별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자바 소스가 AST로 변환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해가 돼가지고 트리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AST에 대해서 좀 정리는 아직 다 못 끝내가지고 다음에 하던지 기회가 있으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복잡하게 가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앱스트랙트 신텍스 트리는 이제 구문 분석 단계에서 토큰 단위로 분해된 모든 그 토큰들을 트리 형태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은 이제 소스 문장을 하나씩 실행하는 게 인터프리터의 가장 큰 특징이고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문장을 한꺼번에 한다. 기계어를 이제 코드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하고 인터프리터는 이제 기계어를 따로 저장하지 않는다. 컴파일된 이 디스크에 저장한다는 건 이제 .클래스 파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바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컴파일한 코드는 인터프리터보다 빠르게 실행되고 인터프리터에 해석된 코드는 컴파일러가 느리게 실행되고 이런저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로 어느 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보통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루비, 펄 아, 뭐 그게 또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예, 인터프리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음, 그러면은 소스 문장이 이제 하나씩 실행이 된다는 건데 이제 그 위부터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한 줄씩 계속 실행돼서 쭉쭉쭉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문장 실행 도중에 먼저 인터프리터가 치고 나가가지고 웨이문 끝나기도 전에 먼저 실행해가지고 에러 나고 그런 경우가 좀 잦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인터프리터는 이제 코드를 이제 AST 형태로 만든 다음에 논리 구조가 이제 웨이문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저 밑에 있는 종료문을 출력을 해버려가지고 에러가 나고 논리가 꼬이는 게 앱스트랙트에서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따닥따닥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은 인터프리터가 이제 컴파일러에 비해서 이제 실행 속도가 느리다고 했는데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왜 느린 거예요? 어찌됐든 그 한 줄씩 쭉쭉쭉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기계어로 번역해서 그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잖아요. 아니요. 컴퓨터는 결국 기계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는 이제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은 얘를 기계어로 번역해서 소스 코드를 해석해서 그 인터프리터가 그걸 출력하고 해석하고 출력하고 해석하고 출력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반면에 컴파일러 아, 같은 경우는 실행 전에 이 모든 문장들을 다 기계어인 0101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실행되는 단계에선 해석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빠르고 느림이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 다 한 것 같습니다. 음, 종료해도 될까요? 네.